보통 덥고 습한 여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식중독. 하지만 겨울철 유독 위험한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강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에서 2일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2에서 3일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염 등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된 음식과 식기류입니다. 주로 익히지 않은 조개류, 채소, 과일 등을 먹고 감염이 되는데요. 특히 어패류의 체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굴이나 생선을 날 것으로 섭취하게 되면 노로바이러스가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기류를 이용해 그대로 조리할 경우 오염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노로바이러스는 60도의 온도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고온에서 식기류 소독과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감염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손이 주된 감염 원인입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습관화하고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한 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리도구도 85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고 조리 시 생선이나 고기, 채소 용도로 조리기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본 뒤에는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는 게 좋고요. 또한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을 금하고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시에는 개인 식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된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 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 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 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능 천연세제라고 불리는 베이킹소다.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데다 실생활 활용도가 뛰어나 유용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청소 꿀팁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청소 중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변기 청소. 변기를 매일 닦아도 깨끗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와 치약으로 효과 만점 변기 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약과 베이킹소다를 1대2 비율로 반죽하듯 섞어주세요. 치약과 베이킹소다가 잘 뭉쳐졌으면 다시백이나 낡은 스타킹 안에 넣어줍니다. 그 후 다시백을 고정해줄 끈을 달아준 후 변기 물탱크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물 내릴 때마다 세정제가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할 때도 락스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세요. 욕실을 물로 적신 후 베이킹소다를 뿌려주고 수세미로 닦아주기만 하면 화장실 냄새도 잡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다 생긴 기름때는 말끔하게 지워내기가 힘든데요. 이제 베이킹소다로 기름때를 깨끗이 지워보세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식기류를 소독할 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5분에서 20분 동안 담가두면 음식물과 기름때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배는데요.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을 행주에 묻혀서 닦아주기만 하면 전자레인지 속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도를 타고 올라오는 오물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해보세요. 배관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 식초를 붓고 15분간 기다려줍니다. 이후 온수로 헹궈주면 배관 냄새도 잡고 막힌 배수구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신발장, 냉장고 등에서 냄새가 날 때도 베이킹소다를 뿌려놓기만 해도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세탁할 때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약간만 섞어주면 표백 효과는 물론 냄새 제거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옷 속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 옷 속 화학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능 세제 베이킹소다,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보세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연산, 베이킹소다 못지않은 활용도로 천연 마법의 가루라 불리는데요. 구연산은 레몬류의 과일에서 얻은 무색무취 pH 2 정도의 산성 물질입니다. 오늘은 구연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구연산은 가루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물과 섞어서 구연산수로 만들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 200ml에 구연산을 한 스푼 풀어 잘 녹여준 뒤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무색무취의 구연산수를 물과 착각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구연산수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쓰지 말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연산은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염소성 독성 가스가 나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구연산도 기본적으로는 산이 높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접촉 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서 꼭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화장실에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물때가 끼기 쉬운데요.
수돗물과 각종 세정제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이 남아 물때가 남게 됩니다. 구연산수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둔 구연산수를 싱크대나 욕실 수전 등 물때가 낀 곳에 뿌려준 뒤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하는 전기포트나 텀블러에 낀 물때 제거에도 유용한데요. 구연산 한 스푼과 물을 넣고 끓인 후 씻어내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포트를 세척한 구연산수를 텀블러에 부어 30분 정도 둔 뒤 씻어내면 텀블러의 물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냄비나 식기류에 생긴 무지갯빛 얼룩도 구연산을 푼 물에 담가둔 뒤 헹궈주면 얼룩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섬유질을 위해 넣은 섬유 유연제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옷은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0% 천연 제품인 구연산이 섬유 유연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식초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무색무취인 구연산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바로 물에 풀어줄 경우 구연산 알갱이가 빨래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을 물에 잘 녹여서 구연산수로 만들어준 뒤 마지막 헹군 과정에서 섬유 유연제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구연산을 활용하면 세탁 시 남아있는 알칼리성 오염을 제거해주고 세탁 후 남은 세제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연산은 생활용품 소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아기 장난감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후 닦아내면 안전하게 정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오염되는 주방 행주도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풀어 반나절 정도 담가둔 후 헹궈주면 행주 속 잔여 세제와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마도 구연산수를 뿌려 방치해둔 다음 물로 씻어내면 도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냄새가 나는 하수구 쪽이나 변기에 뿌려주면 살균도 되고 탈취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냄새나는 신발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새나는 신발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뒤 신문지를 넣어 햇볕에 잘 말려주면 신발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을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와 섞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염기성 세제의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중화 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독 세정제 구연산, 베이킹소다와 구분하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환기를 덜 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철 밀폐된 집안이나 실내일수록 각종 감염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코로나19 감염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엔 특히 환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 환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은 춥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3회, 10에서 30분씩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모두 열어주는 게 좋은데요.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은 짧은 시간에도 공기순환 효과가 높아 하루 2번 5분 이내로 해줘도 평소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환기의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대는 미세먼지가 고여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 후나 청소기 사용 후, 빨래 건조 시에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청소를 위해 환기를 할 때는 창문뿐만 아니라 옷장문이나 수납장문, 방문 등 모든 문을 열어서 제대로 공기를 순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를 시켜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게 낫다고 합니다. 또 환기 후에는 공중에 분무기를 뿌려서 미세먼지를 가라앉히고 물걸레질을 한 후 공기청정기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의 청소를 게을리하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내외부 청소는 물론 적정 시기에 필터도 교체해주는 게 좋겠죠?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실내 공기 정화식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투키는 직사광선에서도 강하고 음지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숯도 공기 중 나쁜 성분을 빨아들여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잘해도 창문과 창틀이 깨끗하지 않다면 환기 시 창문이나 방충망 등에 붙어있던 먼지들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문과 방충망 청소도 잊지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겨울철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난방을 하기보다는 적정 온도 18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이상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적정 습도를 잘 유지해야 따뜻한 열기를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고 호흡기와 기관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환기 잘 하셔서 맑은 공기로 건강 지키세요.